안녕하세요, 업대은봉입니다. 오늘도 쿠팡으로 월 600만원 벌기 6화였나? 오늘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비용은 사실 저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건 사실 없고요. 비용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주문이 많이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배달업이 죽어가고 있다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럴 때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쿠팡 플렉스의 비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기름값이 나갈 거예요. 사실 요즘이 또 많이 비싸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유가 거의 2,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죠. 부담 많이 됩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시세로 봤을 때도 카니발이 3000cc 디젤이에요.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3만원 넣었을 때 4일에서 5일 탑니다. 하루에 한 7만원 번다고 가정하고요. 4일 하면은 74, 28, 5일 하면 75, 35, 대략 30만원을 벌면 3만원을 쓰는 거거든요. 수익 대비 한 10% 정도가 기름값으로 나간다라고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정비들이 나갈 거예요. 근데 경정비는 본인의 차가 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카니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죠. 생각보다 유지비가 안 들어요. 제 차는 완전 중고 중에 쌍 중고예요. 군데군데 막 구멍 나 있고 기스 나 있고 찌그러져 있고 불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런 차예요. 그래서 싸게 샀지만 제가 그걸 차를 타면서 계속 고쳐야 되는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었어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저 차를 보유한 건 1년인데, 제가 쿠팡을 또 사실 1년 동안 내내 한 건 아니라서 소모품 경정비 이런 걸로 한 60만원 정도 썼어요. 기름값 빼고. 또 1년 동안 생각보다 돈 진짜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언급할 게 없어요.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도 사실 나이와 본인의 사고율과 뭐 그런 거에 다르잖아요. 저는 저 차가 한 6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차까지 다 해서 별로 부담 안 되는 수준입니다. 플렉스, 카니발 비용은 패스. 쿠팡 이츠가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츠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디젤 아우디로 시작했다가 6기통 CLS로 바꿨어요. 휘발유로. 그래서 효율이 정말 최악이 됐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제 CLS를 탔을 때도 하루에 10만원을 벌면 3만원 정도 기름값이 나가요. 이거는 정말 무식한 짓이에요. 저는 이거를 본업으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컨텐츠를 위해서 꾸역꾸역 했기 때문에 비용이 3만원이 나오든 CLS로 쿠팡 이츠를 하든 상관없이 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쿠팡 이치를 제대로 하실 거면 저런 차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미친 짓입니다. 일단 전기차를 추천드리고요. 둘째는 디젤을 추천드려요. 요즘 디젤이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기름값도 비싼데다가 뭐 옛날에는 뭐 친환경이라 해갖고 막 클린 디젤에서 막 팔았는데, 갑자기 또 디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환경 파기범으로 막 몰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가급적이면 전기차를 사세요. 전기차도요, 새 차 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큰 차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렌카 같은 데 보니까 BMW i3가 중고 기준으로 한 17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차는 작을수록 이치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사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기름값은 정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10만원 벌었을 때 5천원 정도 쓰려나? 전 전기차 잘 모르거든요. 소모품도 제가 잘 모르지만 일반 이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소모품 부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다고 들었어요. 제가 추천드린 BMW라고 해도요, 극악무도한 수리비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크게 비용이 없어요. 여러분 600 버는데 월에 한 50만원 기름값 쓰는 거 그 정도는 쓰지 않겠어요? 600을 버는데? 경정비 한다 썼을 때 이걸 연 환산하면 한 달에 한 10만원 꼴? 한 6, 70만원 쓰는 건데, 전체 수입 10% 정도는 영업비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분식집 한다 쳐봐요. 떡볶이 3,000원어치 팔면은 떡값 해가지고 얼마나 할 것 같아요? 10%보다 많이 나갈걸요? 그런 거에 비하면 원가 비율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세요. 대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끈기와의 싸움이고요. 정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 일은 그렇더라고요.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 못 버는 거예요. 그것만 잘 버텨내면 600은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할 얘기랑 사실 좀 연관이 되는데요. 요즘 2021년 4월 들어서부터 쿠팡 이츠의 단가가 확 내려간 느낌이 체감이 돼요. 그리고 콜이 없어요. 저녁 6시면 피크 타임인데 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당황한 적이 있어. 나 뭐 뭉치 먹었나? 왜 이 시간에 나한테 콜이 안 들어오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에는 배송 완료하는 순간 바로 콜이 들어왔거든요. 와, 한 20분 기다렸는데 겨우 하나 잡고, 요즘에는 좀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 배달비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갖는 거죠.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내가 좀 귀찮아서 나가서 사 먹고 말지 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콜 잡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 수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만큼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완전 똑같진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한두 시간 정도 일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600은 목표고 500은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500 정도는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아도 벌어요.
하루에 12시간 정도 플렉스랑 이치를 병행하면. 근데 지금 플렉스 물량도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진짜로 매일매일 플렉서가 모자라서 막 백업도 모집하고 막 현장에서 백업 추가하러 가고 막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막 물량을 미어 터지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량이 없어요. 카니발이 이제 운전석 1열이고 그다음 뒤에 2열이 있고 트렁크 3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트렁크만 싣고 나가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2열까지 물건을 안 싣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 그만큼 물건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적어도 70개였는데 이제는 많아야 70개예요.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비용, 옛날에는 적어서 70개, 지금은 많아서 70개라고 하지만 그래도 카니발 타고 매니저들하고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은 최대한 그날은 70개 정도는 챙겨주려고 하는 게 보여요. 제가 딱히 이렇게 소통을 안 해도. 그리고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줘야지, 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70개 줘봐야 사고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물량이 없어도 줍니다. 물량이 없어도 안 준다? 여러분이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받거든요. 대신 조금 예전에 비해서 어려운 지역들을 주로 받아요. 예전에는 80개, 막 90개를 받아도 쉬운 곳에 많이 갔어요. 그만큼 다른 지역도 훨씬 더 물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70개, 80개 정도 물량이 딱 되면 빡센 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남들이 쉽게 완료하지 못하는 그런 난이도를 가진 지역인데 물량이 터졌어, 거기만.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소화 못 하거든요. 그런 지역을 이제 저한테 많이 줘요. 덕분에 저도 좀 아침에 힘들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물량 좀 없다, 막 50개, 60개 받는 날도 이제 은근히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새벽 4시에 입찰을 해서 물량이 또 적기 때문에 금방 적재예요. 4시 한 20분이면 출발할 수 있어요, 캠프에서. 진짜 빨리 끝났을 때 5시 반에도 끝나가지고 집에 간 적도 있어요. 1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1시간 만에 한 60개 정도 날르니까 거의 6만 원 번 거거든요. 근데 시급은 엄청난 거예요. 시급으로 치면 6만 원인데 우리는 사실은 시급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얼마 벌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7시까지 꽉꽉 채워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내 몸을 갈아엎어서 10만원, 20만원을 버는 게 목표인데 일을 그냥 1시간만 6만원 딱 벌고 집에 가는 건 좀 아쉽거든요. 일은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시급은 엄청 높죠. 처음에 쉬러 갈 때 물량이 적으니까 일이 수월해요, 사실. 그러니까 일이 더 금방 끝나요. 집에 6시도 안 되고 도착했는데 벌써 저는 한 6만원, 7만원 벌어서 들어간 거예요. 1시간 만에 그렇게 벌어요. 더 벌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 집에 일찍 들어왔으니까 이치를 빨리 나가면 돼요. 우리가 이치에서 10만원 벌고 플렉스에서 한 8만원, 9만원 벌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터진 날 10만원까지 채워가지고 하루에 플렉스 10만원, 이치 10만원 둘이 하루에 이렇게 해갖고 20만원을 한 12시간, 13시간 일해서 20만원, 그래서 30일 일해가지고 600만원 버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컨텐츠의 목표잖아요. 근데 만약에 쿠팡 플렉스가 물량이 적게 나와서 6만원 나왔다 그러면 이치를 빨리 나가세요. 그래서 이치에서 14만원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플렉스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가 없어요. 주는 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잖아요. 20만원 항상 맞추면 돼요. 뭐 요즘에 뭐 콜이 없다? 옛날처럼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는데 벌잖아요. 뻥치겠어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 본업이 좀 바빠서 저 잊지 못합니다. 근데 왜 쿠팡으로 월 600만원을 버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사실 이제 업대연봉이라는 채널로 사업하는 모습들을 담으려고 이 채널을 만들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콜라를 먹고 있는데 콜라를 개발했다고 칠게요. 개발을 했다고 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있어. 여기다가 설탕 얼마 타고 막 이런 레시피를 내가 알고 있어. 이제 공장도 알아봐야 돼. 투자금 여유롭진 않아. 이제 이거 실패하면 난 그냥 파산하는 거야. 보통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친 다음에 사업을 딱 들어갔는데 망하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망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망하면은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망해요. 근데 뭐 자이든 타이든 직장을 지금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 혹은 다녔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애초에 아직 직장 생활을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한다? 사업이 제일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면 취업을 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세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돈 더 많이 법니다. 사업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은 확신이 있어도 실패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취업도 안 되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이나 해봐야겠다. 사업이나 정말 위험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 노동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건 그 사업이 망해도 내가 죽지 않는 또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오히려 이 사업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쿠팡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체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내가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쉴 수 있는 그런 정말 자영업 프리랜서로서 관련된 지식 필요 없이 몸뚱아리만 멀쩡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쿠팡을 하면서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저는 이 쿠팡을 해보는 게 본인이 사업을 할지 말지,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좀 도움이 되는, 나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 먹으신 분들은 쿠팡을 먼저 시작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왜 도움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다음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컨텐츠까지로 해서 쿠팡으로 월 600만원 벌기 마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600 벌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 뻥 안 치거든요. 벌 수 있다 그랬지 쉽게 벌 수 있다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누워서 막 이렇게 게임하면서 핸드폰 만져가면서 애들하고 카톡하고 막 저녁에 술자리 가고 놀면서 600 버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거 다 포기하고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미슐랭 레스토랑 다니면서 수입차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그냥 술자리 갔을 때 내가 살게 이런 말 쉽게 던질 수 있으세요? 그런 수입이 되세요?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쿠팡 하면 어쩌다 한번 만나지 않은 친구 내가 살게 할 수 있어요. 별로 이렇게 사교적이지 않으신 분들, 근데 나한테 투자하시는 분들 수입차 살 수 있어요. 벤츠, BMW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월 600이면 가능합니다. 명품 살 수 있어요. 뭐 맨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구찌백, 루이비통 백 원하는 거 살 수 있어요. 적어도 3개월에 하나 정도는 질릴 수 있어요. 월 600 벌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3개월 300이잖아요. 300짜리 백 하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쿠팡만 해도요. 대신 진짜 존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존나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도전해 보시는 거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남는 시간에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